MBTI 이름에 있는 MB는 이 검사를 만든 모녀의 이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농업학과 출신인 어머니와 정치학과 출신인 딸이 융의 심리학 책을 읽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검사가 바로 MBTI입니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도 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미술 활동을 해서 미술가로 인정받는 거니까요. MBTI를 만든 분들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검사 내용을 그에 맞춰서 바꾸는 식으로 대응했지요. MBTI는 경영학과, 교육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작 심리학에서는 별로 MBTI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일찍이 심리학계에서는 성격 검사로서 써도 좋다,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 학회지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매체에서도 MBTI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학자들은 MBTI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리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도 MBTI를 잘못 소비해서 피해를 보실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MBTI를 지지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는 연구비 후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았으니 긍정적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자회사에 의뢰를 받은 학자는 전자파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환경단체의 의뢰를 받았거나 자기 양심에 따라 연구한 학자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엎치락 뒤치락 연구 결과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MBTI를 둘러싼 상황도 비슷합니다. 연구 결과는 혼란스럽습니다. MBTI는 좋다, MBTI는 나쁘다. 하지만 검사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도와 타당성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BTI는 마음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라고 합니다. 심리 측정학에 따르면 검사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당도, 밸리더티입니다. 타당도는 검사가 재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키를 알아본다고 해서 체중계를 사서 재면 어떨까요? 줄자로 재는 것보다 더 타당도가 낮겠지요. MBTI는 성격을 잰다고 합니다. 하지만 MBTI가 재는 것이 정말 성격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격은 외부 자극에 대한 안정적인 반응 패턴입니다. 그런데 MBTI의 질문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안정적인 반응 패턴인지, 그때그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답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타당도가 낮은 이유는 애초에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향성, 외향성 구별만 봐도 주의 초점 혹은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내향적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MBTI가 말하듯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혼자 있거나 명상을 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MBTI가 찾는 내향적인 사람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맞는 것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성은 활달함에 더 가깝지 않나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집에서 다른 사람과 포트락 파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주의 초점으로서 내향성과 외향성을 나누는 것이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MBTI는 주의 검사가 아니라 성격 검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측정 심리학에서는 타당도 이외에 신뢰도도 중요시합니다. 신뢰도가 뭘까요? 제가 병원에 가서 MRI보다 더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진단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진단검사를 했더니 한 달 전에는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다시 알아보자고 2주 후에 검사하니까 두개골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또 2주가 지나자 저는 불안하니까 확실히 하려고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물론 제 두개골이 레고 블럭 같아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떡하니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즉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신뢰도는 측정한 결과가 일정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정도입니다. MBTI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3개월 전에 ESTP, 즉 수완 좋은 활동가형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봤더니
INTJ, 즉 과학자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수완 좋은 활동가라고 해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진로를 고민했는데 갑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어야 하나 싶어 당황하게 되죠. MBTI는 자체적으로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심리진단 결과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제안하는 의사가 어차피 그 진단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처방을 받을 목적으로는 굳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한 처방 대신에 가볍게 재미삼아 할 수는 있죠. 성격 검사를 하면 벨 커브가 보입니다. 즉 중간 평균이 가장 많은 종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MBTI가 화끈하게 유형으로 나눠 설명할 정도로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지 않습니다. 평균점에 가장 많이 모여 있죠. 차라리 중간 유형을 따로 떼내서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중간 유형에 또 이름을 붙이고 한다고 해도 그 중간 유형에서도 평균점에 가까운 사람과 평균점에서 먼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유형을 나누고 또 추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더 누더기가 될 겁니다. MBTI는 이미 충분히 기우고 또 기워서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하겠다고 MBTI에서 제시한 유형에 해당하는 유명인 사례를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확한 유형을 구별할 개념이 있었다면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인물이 하나의 유형으로 묶이지는 않았겠지요? 이것 말고도 애초에 각 유형을 잘 이해하게 붙인 이름도 무호합니다. 관리자형, 탐험가형, 외교형, 분석형. 이게 과연 뭘까요? 심지어 아폴로적인 유형도 있습니다. 아폴로와 탐험가가 진정 현대인의 성격을 잘 묘사하는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경영학, 특히 조직행동론, 교육학계에서는 MBTI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볍고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분류해서 과제를 맡기거나 교육을 시킬 수단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MBTI 검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이 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재를 통해 보여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에게는 MBTI 자체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느냐가 더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MBTI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MBTI는 성격 검사가 아닙니다. MBTI는 뭐다? 재미입니다. 감사합니다.